안녕하세요. 창성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지 21,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지 21을 할 건데 학습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에 있는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 선생님하고 학습지에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라는 거는 예전에 한번 앞서서 군대 정치가 한번 등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새로운 또 군인 부대가 등장했다는 의미의 신군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려시대에, 여러분 혹시 고려시대의 무신 집권기 혹시 기억나나요? 한번 하극상이 발생이 되고 한번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최고의 자리를 앉는 걸 보면은 그 같은 일들이 계속 이제 선례가 남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사례를 우리 고려시대의 무신집권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이때도 그 군인으로서 등장한 박정희가 몇십 년간 독재하는 거를 봤던 선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똑같이 인용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12월 12일 날 군사 반란이 일으키게 됩니다. 12.12 사태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서 10월 26일 12.16 사태를 일으킨 김재규를 체포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0월 26일 사태를 조사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10월 26일 사태를 조사하는 책임자가 되면서 군실세로 부각을 하게 되는 거죠. 79년 12월 12일 정승화라는 육군 참모총장, 굉장히 높은 그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계엄사령관을 어떻게 하느냐, 밑에 그냥 조사하던 보안사령관 정도 되는 이 전두환이 12.16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명목으로 연행하는 하극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두환과 그 추종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종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군 병력을 자기 마음대로 불법 동원한 거예요. 불법 동원해서 반대파 장성들을 제압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장교 집단들, 여기 전두환과 그 추종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전두환도 있었고 우리 그 다음 대통령 노태우도 있었고 그 비롯해서 육사 11기생들이 주로 경상도 육사 출신 후배들과 함께 만든 사조직 하나회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된죠. 79년 12월 12일에 이 다시 또 군인이 등장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이제 불리는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느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그냥 이거는 참고로 쌤 알아놓으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뭐가 일어나게 됐냐면은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운동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위한. 그게 바로 뭐라 불렸냐면은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걸 본따서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불렸냐면은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불리게 된다는 거죠. 이때 주장했던 내용들은 신군부 퇴진해라, 비상계엄 철폐해라, 유신헌법 폐지해라, 그 다음에 민주화 이행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배경은 5월 17일 날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광주에서도 시위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구호는 신군부 퇴진, 계엄 철폐, 유신헌법 폐지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계엄군들이 광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공수부대를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군대이면서
군대라는 거죠. 특수부대라는 거죠. 더 막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서 계엄군 발포 명령까지 내리게 되고 여기에 맞서서 시민군들이 조직을 돼서 그러니까 총칼을 들고 이제 시민군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한 건데 전남도청에서 싸움을까지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진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때 이 우리나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군사 작전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서 진압을 했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이 군대를 광주로 이동하는데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실로 인해서 이때부터 반미운동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자체가 굉장히 세세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의 봄 같은 것도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다 진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선생님이 지금 몇 번 읽었어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거 눈 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 외우세요. 구성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경책으로 사람들을 진압을 그러니까 막 억누르는 거죠. 언론도 강제로 통폐합을 시켜서 언론을 장악하고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교육대학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이 그냥 삼청교육대예요. 이런데 불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길거리 뭐 노숙자, 불량배 이런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 그냥 막 잡아가는 정신교육 시킨다는 명목으로 끌려가서 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역시 아직 헌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전두환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취임을 하고 나서 개헌을 또 하겠죠. 8차 개헌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이제 몇 년? 7년으로 하는 단임제.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중임 안 되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를 이제 개헌 내용으로 내세웠고 국민투표로 역시 통과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81년 12대 대선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서 전두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마를 하려면 자기의 정당이 지지 기반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할 때 민주정의당을 창당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12대 대선에 당선이 되면서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국정지표 내세웠던 거는 정의사회 구현.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세운 정의사회 구현 본인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글쎄. 그 다음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국정지표로. 그러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광주 민주화운동도 막 하고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억누르는 거에 반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화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교복 자율화.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도 생활복을 입지만 다른 학교도 여전히 교복을 많이 입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교복을 자율화를 시켜주었다라는 거고 해외여행이 이 당시에 자유화가 됩니다. 그 다음 요 앞에 시대까지는 야간 통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야간 통행 해제, 그러니까는 금지가 해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밤 10시 이후에는 돌아다니면 잡혀가고 그랬어요, 경찰서에. 근데 이때가 되면은 금지를 해제시켜준다. 그 다음 프로야구가 이때 출범을 하게 되고 칼라TV도 보급이 되게 됩니다. 강압정책도 있겠죠. 보도지침이라는 걸로 언론을 굉장히 심하게 통제를 했는데 네, 강제적으로 통합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 강제로 징집, 그냥 군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87년 6월이 되면 6월 민주항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85년에 김영삼과 김대중 중심으로 무슨 당이 건설이 됐나요? 신한민주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2대 총선 결과 신한민주당이 총선은 이제 국회의원 뽑는 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1야당이 되면서 야당 정치인들이 규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 선출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8차 개헌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개헌 정원 1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현행 헌법에 따라서 간선제로 차기 대통령 우리는 선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자 시민들이 분노한 사건에 이어서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턱 쳤더니 악하고 죽었다.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 시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조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항쟁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세운 구호는 호원 철폐, 여기 나왔는 호원 발표했는 거 철폐하고 독재 타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피격이 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이 민주화 투쟁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전국 단위에서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뽑겠다, 국민들이 뽑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6.29 선언. 그러면서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87년 무슨 내용이냐?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5년 단임제로 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때의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임 안 되고요.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개헌이 되었습니다. 13대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져야 되잖아요. 후보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사람은 이제 여당인 거고 이 세 명이 야당 출신인 건데 결과는 이 야당에서 단일 후보를 못 냈어요. 이 세 명이 다 대통령에 욕심이 있고 나가고 싶어서 단일 후보로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세력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쪼개지는 거잖아요. 표도 당연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쪼개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제 육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여소야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런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때에 그거를 청문회를 통해서 전두환 비리, 그 다음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하기 이런 것들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그러던 와중에 이 전국에,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주도를 뺏겼잖아요. 야당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3당 합당을 통해서 여소야대를 뒤집으려고 했는 거예요.
여당을 더 크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었던 노태우가 속해 있던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대통령이 있던 통일민주당, 김종필이 있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뭐가 창당이 됩니까? 민주자유당이 창당이 됩니다. 야당이 이제 커진 거예요. 여기에서 평화민주당이었던 김대중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을 잘합니다. 이 노태우 정부 6공화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헌법에 지방자치제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북방외교, 그때까지 우리가 교류 안 하던 북방나라들과 수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그 다음 중국과. 이전까지는 수교 안 했어요. 근데 이때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 이제 외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민주화가 진전이 되었다.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이 93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5년이니까 98년까지 대통령을 한 거죠. 표방은 이제 문민정부, 지방화, 세계화를 표방했고, 사회 정의 실현, 경제 활성화를 표방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때 전면 실시가 되고, 금융실명제, 그다음 부동산 실명제 등이 이 당시에 실시가 되고, 공직자 재산 공개가 실시가 되고, 그다음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12.12 사태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김영삼 정부까지 갈랑갈랑한 내용들 학습지로 정리를 한번 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중요하거나 자세하다거나 필요한 내용들은 교과서 정리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